그렇기 때문에 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우리가 요걸 줄여서 산의 공통성입니다. 산성입니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물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바로 산성이라고 할 거야. 물론 못 먹는 것들도 있죠. 뭐 염산이라든가 질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산의 경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신맛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 또 한 가지 오늘 배운 거는 아니지만요. 과일 속에도 과일산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예를 들어 레몬 같은 경우는 시트르산이 들어있어요. 신맛 나죠. 포도 같은 경우는 타타르산이라는 게 들어있어. 얘도 신맛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신맛입니다. 맛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라는 거 좀 적어 놓으시고요. 또 한 가지 산은 공통적으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모두 다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물에서 이온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이온들이 물속에서 이동을 하고 전극만 걸어준다라고 한다면 반대 전하를 띠는 전극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수소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따라서 수용액에서 이온화했습니다. 이온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물에서 이온화해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조금 유식한 말로 전해질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산과 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지시약이라고 불러줘.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양배추 지시약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시약인데 지시약은 선생님이요, 마지막 시간에 따로 알려드릴 거야. 너희가 산의 지시약 따로 외우시고 염기 외우시고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시간은 산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산을 확인하는 지시약을 사용했을 때 색변화가 똑같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지시약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리트머스 종이. 이것도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는데요.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셔야 돼요. 산을 확인할 때는. 그러면 산과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염산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찍었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탄산음료에다가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 찍었어? 그럼 역시나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모두 다 산의 종류가 다를지언정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대부분 신맛이 나고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지시약의 색변화가 같습니다. 요 정도 공통점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나는 오늘 시간 외워야겠어 라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푸른 산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푸른 산이 붉게 물들었네. 불이 난 건지 단풍이 든 건지는 선생님도 몰라요. 푸른 산이 붉게 물들었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시약은 암기 팁 다다음 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의 공통적인 성질 3가지를 만나본 거고요. 이제 나머지 2가지 성질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 간단한 실험을 먼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 2가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앞에는요, 같은 농도의 2종류의 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약산의 대표 아세트산 수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강산의 대표 바로 염산인데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탄산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달걀 껍데기에 떨어뜨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정말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약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세트산 수용액을요, 달걀 껍데기 위에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었는데요. 반응이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시죠? 자, 그만큼 약한 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과연 강산인 염산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염산 역시도요, 같은 양을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 보니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같은 산이지만요, 반응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산의 공통적인 성질 두 번째 실험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 만나보실 산의 두 번째 반응은요, 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선생님 앞에는요, 마그네슘 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과 묽은 염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마그네슘 리본과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세트산 수용액을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줬더니 우와,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세트산 수용액과 마그네슘 리본이 반응해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산인 염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염산도 같은 양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정말 많은 기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기체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선생님이 지금요, 여기 시험관안에 똑같은 묽은 염산을 넣어 놓았는데요. 자, 묽은 염산에다가 지금부터 마그네슘 리본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마그네슘 리본을 작은 조각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이 기체를 조금 모아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점화기의 불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 들으셨습니까?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점화기의 불에서 퍽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본 두 가지 반응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실험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볼 내용을 실험으로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눈으로 직접 보시니까 이해가 더 잘 가시죠? 자, 선생님이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해 능력을 극대화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나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 두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신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본 실험은 바로 마그네슘 리본과 산을 반응시켰죠. 자, 여기서 마그네슘 리본은 금속입니다. 산의 경우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기체였고요. 수소기체는 불씨를 가져갔을 때 퍽 소리를 내면서 탔잖아. 수소라는 것도 확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대표적인 반응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 파란색으로 적는 내용은 심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 한번 적어보시면 충분한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중3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비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대부분의 금속 중에서도 우리는 마그네슘을 사용했죠. 그래서 마그네슘 Mg를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염산을 좀 적어볼게요. 두 분자의 염산과 반응을 할 건데 염산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될 거야. 자, 이 과정에서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반응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수소 자리를 탐내게 됩니다. 나는 그냥 중성의 금속 상태인데 나도 이온이 되고 싶어. 수소 너 나가라고 하면서 수소를 밀어내게 돼. 자, 그러면서 마그네슘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요.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온 상태야. 그래서 그냥 붙여서요. 염화 마그네슘 MgCl2로 적어줄 거고요. 수소 이온이 쫓겨나면서 H2 수소 기체가 되는데 보통 화학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 화살표 위로 표시해 주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산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라는 거 네 번째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많고 많은 금속들, 왜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적은 걸까? 선생님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커서 수소 이온의 자리를 밀어냈다라고 했는데 반응성이 큰 금속 같은 경우는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 자, 근데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도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금은동입니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 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금은 구리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산과 만나도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은 구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들,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마그네슘이 가장 잘 등장을 할 거고요.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아연 등도 있어요. 이러한 금속들은 산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도 역시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달걀 껍데기에 염산과 아세트산을 각각 떨어뜨렸었는데요. 선생님이 달걀 껍데기를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달걀 껍데기라든가 또는 조개 껍데기라든가 분필이라든가 석회암이라든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은 달걀 껍데기와 반응시켰습니다 라는 것은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왔는데 이때 나타난 기포가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들이 지금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금속과 산이 발생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이구나. 그런데 탄산칼슘이라는 성분 대신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분필 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는 거를 역시나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탄산, 칼슘입니다. 그래서 CaCO3로 적어주고요. 대표적으로 염산 적을게요. 역시나 두 분자의 염산과 반응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칼슘과 염화이온 같이 적어줄게요. CaCl2라는 염화 칼슘이 만들어지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 남아있는 거 탄소와 산소 두 개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보기에 섞여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 염기를 배웠을 때도 각각의 특징들이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정리 좀 하고 갈게.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업 중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 우리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산에는 강산도 있고 약산도 있지만 이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더라. 자, 대부분은 신맛이 난다라고 했고요. 산이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온을 내놨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해질입니다. 라고 했고요. 지시약에서의 색변화가 같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성이 큰 대부분의 금속과 산이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탄산칼슘 성분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서